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세 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꼭 쳐야 되는 거예요, 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이야. 박수 빨리 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또 같이 못하고 넘어갔던 네. 오동상 많은 분들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동상 코너를 시작으로 야, 방금 제일 잘한다. 잘하죠? 제일 잘한다. 아까 그 지각했는 거 싹 잊었다, 내가. 4부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대표적 사례가 돼버린 이제 리쌍과 우장창창 간의 논란 얘기도 다뤄볼 거고요. 또 사면 초과에 빠진 롯데그룹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박누리의 꼼지락 토크도 네, 화려하게 한번 대미를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오동상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진행해볼게요. 해놓고 해보세요는 뭐예요? 그 오동상은 원래 네네. 청취자의 사연, 고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뭐가 왔어요? 이번에 왔어요? 사연이 없었죠. 라디오 PD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노사연이 왔어요. 우리 메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팟빵 게시판에 적기가 곤란하다. 아니면 그냥 댓글, 예. 메일로 이제 그러면 보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면 제 개인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네. 제 번호를 알고 계신 분 제 문자로 주셔도. 그러니까요. 페북 친구 많아요? 페북 친구 많죠. 얼마나 돼요? 관심이 없네요. 한 5천 명에 팔로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정도 왜 많아요. 이래? 거기 근데 왜 극도에 이러는 조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지만 우리 엄마 아빠 페이스북 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 진짜 잡아낼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해놨어요 지금. 뭐 글을 못 써요 사실은. 예전에 인스타는 안 보세요? 인스타는 좀 안 인스타는 보시는 몰라. 것 같아. 인스타그램은 뭔지 모르시니까. 가끔씩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릴 수 없는 글들 올려요. 그걸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아니, 올릴 수 없는 글이 뭐예요, 도대체? 그 그냥 뭐 해시태그를 막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편안하게 쓰는 거죠. 편안하게 페이스북에 써요. 편안하게 페이스북 쓰면 부모님 보시니까. 네, 불편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희한하네. 형님도 아마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은 내 방송 다 들어. 아 진짜요? 그래. 옛날에 그 쌍년 특집 이런 거 다 다 들어, 다. 뭐. 또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을 잃은 거지.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잃은 거지. 아니, 이럴 수가. 나이 부록 넘은 성인이 자기가 한다는데 그걸 왜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래? 범죄에 가까운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사연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오창석 아나운서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자기 얘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난 시간엔 본인이 직접 사연을 쓰고. 아니, 제 사연 아니었고. 우리 세대상을 닮은 얘기죠. 1회 말씀드렸듯이 결혼 포기자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결혼 포기 인구가 점점 매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인 건수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혼인율, 그러니까 혼인 성공한 그 율이 5.9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네. 자료를 보면 재미난 게 있죠. 2008년부터 혼인율이 뚝 떨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2008년이 언제예요? 이명박이 첫 해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렇죠. 살기가 힘들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권 10년 동안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응? 지표 자체가 소득 격차가 커지고, 네. 개돼지 취급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개돼지는 결혼 안 하고 그냥 개돼지 번식하니까.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 이민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결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만원은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특히 여성들은 뭐 30살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이제 뭐 남자들도 30살 넘으면 노처녀라고, 노총각이라고 했죠. 노처남이. 노처남 뭡니까? 서남이 없는 넘어도 건가요? 네. 예전에 윤종신 씨, 윤상 씨 이런 분들이 노총각 뭐 4인방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서 90년대 후반 정도에 네. 그때가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주 노총각이라고 막 연예가 중계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아주 그 일반적인 현상이 됐었죠. 30대 후반 정도 가야지 뭐 노총각 정도. 그렇죠. 여자도 한 30대 중반 정도 돼야 이제 노처녀 소리. 요즘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 사실 그런 단어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오창석 아나운서는
뭐 지금 당장 결혼할 분이 생긴다면 합니까? 아 그분이 뭐 나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원룸에서도 뭐 제가 가능하다. 사랑을 하고 네. 저희 집 괜찮기 때문에 중랑구 원룸 괜찮기 때문에 뭐가 괜찮아 원룸이. 침대가 커요. 네? 침대가 커. 침대밖에 없잖아. 침대 크죠. 침대가 큽니다. 침대 크고 제가 요리 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옥탑이라 뭐. 결혼을 하더라도 네. 혼자 살 때랑 다르잖아. 이제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안 생기게 해야죠. 피임 잘하면 되죠. 피임을. 피임은 왜? 여성분이 강력 원하면. 뭘 애기 낳는 걸요? 오빠 닮은 애기 낳고 싶어. 그러면. 아씨 그러면 자지 마요. 아 들어봤죠? 아니. 많이 들어보셨나 본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분이 네. 근데 사실 저는 반대하겠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한 몇 살쯤 되면 본인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한 당선되면? 당선 그러면 이제 그건 못하죠.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2018년 19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년 뒤. 2, 3년 뒤 되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구렁텅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구렁텅이는 아니죠. 여러분 원룸에 살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지금은 구렁텅이가 아닌데 이 집에 이사 오고 난 뒤 다 잘 됐거든요. 2, 3년 뒤면 뭔가 좀 차 올라오지 않을까. 월세 얼마예요 지금? 지금 천에 31만 6천 원. 야 50만 원보다 싸네. 31만 6천 원. 그 6천 원 뭐예요? 31만 6천 30만 원인데 그 인터넷비 16,000원 한 달에. 네, 31만 6천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거 빼야지 월세 30으로 해야지. 그렇게 계산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가스부터 다 계산하지. 31만 6천 원씩 제가 집주인한테 드리거든요. 네, 하여튼 30만 원, 50만 원. 역시 박노란 아나운서는 그래도 도심부에 살아서 중심부에 네. 조금 근데 비싸. 보증금 얼마 안 되잖아요. 보증금 500이죠. 1,000. 아 보증금 1,000이에요? 그래? 저도 1,050 살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좋았잖아요. 원룸. 뭐가 좋아요? 원룸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형 기준에서 안 좋았던 거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어요. 한 50평 살아야 되는데 막 10평 살아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짜증나고 막 너무 덥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어. 없고 이러니까 짜증날 수 있죠.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면 제 인생에 뭐 계획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마련되면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힘들어. 될 수가 없어 그렇게는. 쉽지 않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오동상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창석이처럼 희망찬 미래. 2, 3년 뒤에는 또 2, 3년 뒤에 한다고 그렇지. 하겠지. 아니. 그때 정확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모든 청년 혹은 또 요즘 중년까지야 한 40까지도 결혼 못하는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못한 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갖는 고민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그렇네요. 이 작가님만 용케하셨어요. 뭐 결혼하니까 좋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결포자들에게 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희망찬. 결혼을 준비 안 해서 못한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 같고요.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지금 막 해도 돼요? 해도 돼. 못 살 것 같이 다 살아요. 형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될 수 그게 있지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다만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에. 조금 늦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우리 인생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해도 그런 말씀 한 40살쯤 해도. 네. 네. 저 여자도 40살쯤 해도 그럼요. 되나요? 뭐 다 뭐 즐길 거 즐기고. 예. 또 연애도요. 한 번, 두 번 해서 딱 결혼하면 그 결혼은 잘 안 되더라고. 맞아. 여러 사람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뭐 1년 연애해갖고 그 사람 다 파악 안 되거든. 그렇죠. 파악도 좀 하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결혼 전에 살아보는 거 찬성합니다. 혼전동거. 네. 한 지금- 6개월 정도 살아봐야. 지금 둘째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둘째가 이제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지 인생 나는 자식 인생에 타치 안 합니다. 동거할 수 있게 타치 안 한다니까. 보증금이랑 월세 좀 줘. 그건 안 되지. 타치 안 한 대신에 내 거는 건들지 마. 경제적인 너의 삶은 독립까지 존중하나. 해라. 그럼. 나의 돈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네가 벌어서 가. 혼전동거를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럼 타치. 세작 형님이 딱 아니 들어와서 그러면 나 타치 안 한다니까. 나랑 같이 중랑구에 산다. 세자 오빠 들어와. 타치 안 해.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했잖아. 후회해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왜 부모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 그거는. 사실 이런 부모는 멋있는 부모예요. 그쵸, 멋있다. 냉정하게. 나는 내 자식한테 못 그럴 것 그죠? 같아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너 이러라고 영유 보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마요. 나중에 그런 말 할까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하게끔 막 키워. 내가 널 대충 키웠다네. 이러면서. 내가 대충 키웠으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자식 인생, 제일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제일 조금 한심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뭐가 될지 뭘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만 보고 판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분 다 조금 당해보셨나 봐요. 저요? 네, 반대를. 당해봤죠. 당해봤죠. 동시에. 아,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다.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마음 때 아프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하는 여학생이 와서 거기 있던 정육점 사장 아들이랑 연애를 했어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베트남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국 부모님이 남자친구 뭐 하냐 해서 정육점 사장 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아, 왜? 그냥 그 직업이 싫은 거예요. 정육점 직업적 편견이 직원도 있는 아니고 사장인데. 네. 근데 사실 그 정육점이 그 상가 전체에 있는 고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연봉이 추산하기 18억이었어요. 그 호주 달러로. 근데 결혼했어요? 못했죠. 부모님이 그냥 직업적 편견. 18억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 마련돼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좀 연봉 추산을 그 가봐야겠다. 여자애가 해서 갔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좀 되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봐야겠네요. 베트남 남자친구 얼굴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 아이, 누리는 얼굴하고 상관없어. 18억인데. 열렬 숫자를 원래 또 좋아하고. 그런 아니, 저는 5천억은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지난주에 5천억 얘기가 댓글에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쟤는 원래 그런 애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박누리에 대해서 좀 간대한 것 같아. 그럼 청취자 여러분. 진행을 잘하니까요. 진행 같은 소리. 그리고 이게 뭐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 단지 이제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또 아니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 연령이 극히 점점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30대 사람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40대까지.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당장에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 아니면 안 나. 하나 키워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 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대통령도 약속을 파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함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혼인 자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더블 인컴 노키즈라고 해서 그냥 아예 아이를 안 낳고 우리 평생 연애하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최근엔 딩크족을 벗어나서 아예 비혼족이 늘어나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발전해서 아예 싱글 슈머라고 해서 아예 그냥 혼자 사는 게 난 편하다. 그러니까 아예 1인을 가구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안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게 문제죠. 적절하게, 사실 네. 독거노인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들 독거노인 같은 부분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건데 그것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 부분에서 너무 떨어져. 그게 문제예요. 전혀 사실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경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2, 3년 후에라고 얘기했던 게 다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다 거의 다 굉장히. 네,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월급 많고 네, 정규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직업의 안정성. 보통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그런데 대기업 채용되는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안 되죠. 전체 채용자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지만 10%를 치고 10%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또 아까 얘기한 뭐 직업 때문에 반대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맞죠. 또 이분들이 월급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 안정성도 없으니까
저축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고.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저축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이자가 20%씩 됐으니까. 재형저축 이런 거 예. 있을 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잖아. 저금리 아니야 사실상. 1.25%죠. 그게 뭔 금리예요, 그게.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저축만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비율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보수 정권이 잡고 있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면 뭐 나라가 망한다 그게 아니고 도둑놈도 있잖아요. 곳간에 세는 거 그것만 막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성남에서 보여줬잖아. 네, 그걸 보여줬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참 답답한데 못하니까. 근데 뭐 조금 여기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도 너무 이상해요. 예. 네,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일단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죠. 좀 멋있는 데서야 있어 보이고. 네. 호텔에 살 거잖아요. 안 할 거야,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신라 호텔에서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 정말로. 받지 마세요. 아, 진짜 안 받고 싶어. 내가 좀 크게 쏠라 했는데. 받지 마시고. 이백 근데 내려가면 이자금 오빠 때문에 받아야겠네. 그래,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뭐.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결혼식 문화가 우리나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 뭐라 그래요? 스드메? 스드메. 아, 그리고 뭐 스드메가 뭐예요? 어쨌든 결혼식 자체를 또 꼭 해야 되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개 합쳐서. 그리고 뭐 신혼여행도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비교하고 욕하고 된다고. 그렇죠. 더 무조건 해외로. 유럽 좋잖아 이러면서. 세계 일주 한번 갔다 와. 신혼여행으로 유럽 가고 세계 일정은 100% 돌아와서 이혼합니다. 왜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럽여행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여행은 갔다 와봐 결과 힘든 거예요?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낭여행으로 갔었는데 오자마자 헤어졌어요. 네?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혼수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있고 하니까 잘못된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근데 이게 과거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예단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또그 진짜 결혼식장도 좋은 데서 식사도 비싼 데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시부모님 될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을 가면 괜히 찝찝하고 그러니까. 가서 트러블 생기면 내가 그때 안 해와서 그런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다 허례허식 문제야. 안 해와서 그런 거. 그리고 뭐 맞다. 첫 출발할 때 아까 뭐 오창석 원룸 얘기했지만 또 비교 당하거든. 그렇죠. 어디 살아? 누구는 뭐 몇 평 아파트에 시작했는데 뭐 박누리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장실 저는 강남 원룸.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야 정말 이중적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하여튼 다세대. 잠실 강남에 살려면은 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트럼폴도 다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뭐 사실은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식 간소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위 공직자부터 해야 된다. 결혼식.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다 결혼했을 테니까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 축의금 받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구청 같은 데서 해. 그러니까 좋잖아요? 조금 저렴한 데서 축의금 안 받고. 축의금 안 얼마나 받고. 좋아요. 서울시청도 30만 원이면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구청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부터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안타깝네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화려하게 하시죠. 보통. 그렇죠. 뭐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이런 데서 신라 호텔에서 하시고. 어쨌든 뭐 결혼 포기라는 자체가 개인의 기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걸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유행했다 그러면 뭐 3년 뒤에 반드시 한국에서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따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먼저 우리보다 시작됐거든요. 결혼 포기자들 속출하는 거. 그리고 최근 통계 보면 한 20% 정도? 한 번도 연애를 못한. 모쏠족. 예. 모태솔로.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한번 거품이 훅 빠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파트값 대폭 나가고. 네. 그런 게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이 버블이 생겼으니까 네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집값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올 수도 있죠. 2018년 정도 되면 갑자기 그게 빠질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측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저는 좀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시집 가야지. 2, 3년마다 갱신돼요. 그게. 한 2018년 되면 한 2020년 20년 얘기. 아, 오창석의 결혼 계획처럼. 예. 그런 거예요. 이럴 수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방 집값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중심부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중심부에 못 살아서 젊은 층들이 대거 경기도 지역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값 사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경기도 살고 싶어 해. 직장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서울은 끊임없이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빠져도 서울은 아주 오랫동안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또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한강으로 달려갈지 모르니까.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빠져도 돼요. 그래요? 난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빠져도 돼. 가절 뉴타운. 예? 빠져도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바로 앞에요. 행복주택이 있어요. 반대 안 하잖아. 그런데 목동에 행복주택 건설을 하다가 엄청 못했죠. 반대했죠. 목동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아유,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란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걸 졸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졸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 잘 살잖아. 원래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같이 살면 졸부가 아니라 쭉 부였죠. 쭉 부자였으니까. 같이 살면 되지 뭐. 거기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집값이 떨어져도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1억에 샀는데 뭐 1억 5천에 팔아가지고 1억 5천 집값이 올라갔고 내가 5천만 원 이득 챙긴다. 1억에서 샀다면 모를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려고 샀거든. 계속 거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 반으로 떠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살 건데 뭐.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죠. 앞으로 종종 이런 나의 멋있는 모습 볼 거예요. 종종이라고 정확히 달았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피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현실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동상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정리를 해야죠. 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부디 사연이 오길 바라면서.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알바 gmail.com으로 네. 창석이를 위해서 네. 진행이 안 돼요. 다음에 또 지가 써와야 돼. 아니, 요거 듣는 분들 중에 친구 없어요? 친구한테라도 친구 좀 있을 부탁을 건데 해봐요. 얘한테 좀 보내줘. 너네 얘기 쓰면 돼. 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네 얘기를 쓰면 돼. 네네. 사연이 많은 친구들인가 보네.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쌍 건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건물 상가 임대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건물주의 갑질로 이제 건물주가 많은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리쌍 건물 관련해서는 여론이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을질이라 그러죠. 네, 이게 이게 어떻게 흘러온 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사실은 네. 이 문제를 과연 리쌍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그 맘상무라는 그 주인 우장창창의 서 씨의 잘못이냐 이렇게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다면적인 사건이 됐는데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짚어드리면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우장창창의 주인인 서 씨가 이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 2년 정도 계약을 한 걸로 그리고 구두로 한 5년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고 건물 1층과 지하 1창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영업장을 옮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건별로 보면은 일단 서 씨가 요구했었던 원래 건물주와 구두 계약했었다고 했던 5년은 지나갔습니다. 9월 30일부로.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강남구청이 2013년에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이유로 서 씨에게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 측은 서 씨의 계약을 위반을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1월 서 씨는 주차장 용도 변경 소송을 제기를 했고 리쌍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소를 모두 기각을 했죠.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리쌍과 서 씨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상이 계약 만기일은 2014년 9월 30일이었고 항소심 첫 길은 9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반소에 응한 것은 9월 15일 응소를 함으로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리쌍 측에 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법률을 해석해보면 법무법인 태승의 최영미 변호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9월 30일까지라면 적어도 8월 30일 그러니까 전에는 요구를 했어야 되죠.
근데 보름 전인, 한 달이 아니라 보름 전인 9월 15일에 응소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간 내의 갱신 요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사실은 처음에는 리쌍을 많이 비판했어요. 네, 그쵸. 한 연예인 갑질, 예, 3년 전에 터졌을 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지금 바뀌었어요. 여론이. 너무한 거 아니냐? 서 씨가? 리쌍이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우리 진보 언론에서는 다 어쨌든 서 씨 편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그게 저는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상가 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관심을 가져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그냥 따로 빼놓고 서 씨 것만 얘기하면 너무 서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을? 네. 2010년 10월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주하고 서 씨가 처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픈은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처음에 권리금 2억 7,500만 원 줬다고 네네. 시설비 인테리어겠죠. 1억 줬다고 3억 7,5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서씨 주장이에요. 권리금은 그 전주인 이 건물주가 아니고 그 전에 그 위치에서 가게 주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그냥 그 양반 주장 일단 확인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권리금을 이렇게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2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구두로 5년 하자고 했다는 거지. 원래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이 상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5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억 원 이하야 돼. 권리금, 이제 보증금 이런 게. 네네. 근데 이분은 계산하면 사실 3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300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3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보호에 빠져. 못 들어가. 그래서 아마 2년으로 계약을 쓰고 건물주가 구두로 5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럼.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2년 계약하고 월세 올리거나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건물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두로 5년 했다는데 뭐 약속이 이거는 그냥 약속이고 파기하면 그 말인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됐고 2012년 5월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리쌍이 계약기간 2년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래. 아주 리쌍이 나쁜 놈이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놓고. 그쵸. 왜냐면 이 양반이 2억 7,500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갈 때 한 개도 못 받던데?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리쌍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들어온 거야. 자기 곱창집 하려고.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권리금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법에서는 안 줘도 돼. 내 건물에서 내가 한다는데 왜? 예? 그래서 이때 리쌍을 엄청 욕한 거예요. 여론이. 갑질이라고. 뭐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도 싸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합니다. 2013년 9월에 합의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줘요. 권리금을. 이것도 사실은 리쌍이 안 줘도 되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리쌍은 지 나름대로 한다고 1억 8천만 원을 준 거야.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죠. 그리고 주차장 써라. 그리고 이제 서씨 측에서 주장한 것은 이 주차장을 영업할 수 있게끔 용도 변경해 주는데 합의했다고 했는데 주차장은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쌍이 이걸 알고 합의해 줬는지 모르고 합의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합의야. 그러니까 불법을 합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 씨가 계속해서 왜 안 해주냐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에 안 되게 돼 성립 있는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게를 했는데 그때 또 이제 2년 계약한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의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쓰냐면 앞으로 뭐 권리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합의했고 2년이 지나서 나가라 그러고 그 맞소송 막 걸어져 가지고 그래도 법원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판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서 씨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가게 하려면 뭐 장사를 더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든가 결국은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 씨가 예전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무조건 5년만 장사해주면 자기는 권리금도 없고 그냥 나간다 했거든. 6년째 장사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리쌍 측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예? 그쵸. 그러니까 건물주가 물론 갑불 관계에서 갑이에요. 그리고 뭐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네. 갑이지만 요 상황 놓고 보면 그렇게 리쌍을 몰아붙이면 안 되고 이것보다 오히려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근데 봐요. 이 사태로 뭐 이 사태 때문에 법이 바뀔까요? 여기만 집중되고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지 말고 이렇게 돼서 막 여론이 분열되고 여론 인터넷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누가 잘못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름대로 리쌍이 할 만큼 했다니까.
그 1억 8천 안 줘도 되는 돈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장사 5년 이상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법에도 5년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5년 이상 했으면은 이제 나가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리쌍 집에 아파트에 찾아가고 매일 거기서 무슨 뭐 장애인 단체 또 맘상모 단체 국회의원들 불러가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가로수길 갔는데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봐요. 그 가로수길에서 이 집 빼고는 다 지금 건물주한테 당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만 딱 부각되잖아. 근데 전체로 봐야지. 전체는 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리쌍이 일반인이었으면 이분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못하죠. 이런 언론 플레이 자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또 일반인 같았으면 처음에 2년 하고 이제 건물주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나가야 돼.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바꾸는 걸 해야지. 지금 여기에 매몰돼 갖고 뭐 서씨가 잘했네, 리쌍 계속 욕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지. 오히려 이거는 더 이상한 쪽으로 쟁점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 좀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최근에.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쪽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곳이 활성화가 되면서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폭등해서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인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정월세 상한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 이상 못 올린다, 월세를. 그리고 10년 정도. 지금 임대차 보호법 5년이잖아요. 네. 근데 뭐 3억 원 이상은 또 5년이 아니거든. 그런 금액 제한 없애고 전부 다 한 10년쯤. 5년을 왜 했냐면 건물주가 아까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건물주가 아니죠. 저 세입자가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인테리어에서 고치고 한 5년 되면 그 돈 회수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리고 상권도 만들어놨는데 집주인 나가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최소 10년 정도.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힘을 저는 모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항상 문제되는 게 권리금이거든. 용산 사태도 권리금 때문에 시작한 거야. 권리금을 없애면 돼. 아닌가요? 권리금 자체를. 그럼요. 아니 일본은 권리금 있어요? 일본은 권리금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금이 이건 법에서 보장된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뭐 3억, 어떤 데는 3천, 그렇죠.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건물주하고 권리금 상관이 없는 거거든. 가게 전주인하고 지금 주인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권리금을 없애자고. 그 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법에 명시히 하자고. 권리금이란 거 없다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 장사 앨범을 봤잖아요. 저도 권리금 주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게 태반이야. 오, 정말요? 아, 그래요? 그럼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 나 뒤에 들어올 사람 찾아야 되잖아. 그래야 권리금 받아야 되는데 계약기간 또 못 찾는 거지.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망해서. 그렇지. 어떤 나쁜 주인은요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그래. 아, 그래요? 시설 인테리어한 거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그래요. 너무 나빴다. 그럼 그런 경우 다 부셔놓고 나가야 된다고. 맨 처음에 있던 대로 해놓고 나가야 된다고. 저도 이런 걸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세입자의 마음을 알아. 알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너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물주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리쌍과 우장창창의 이야기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말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거 터지고 싸이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 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나서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리쌍 우장창창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광고 듣고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짐 잉글리쉬. 역시 이번에도 광고를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신동주, 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시작된 형제의 난이 이제 비자금 사건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롯데라는 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작가님 이번에 출판되는 이 신간이 재벌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롯데 이야기도 있나요? 없어요. 왜 안 넣은 거예요? 흐름을 좀 못.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정치가 1교시에 롯데 이야기 있어요. 너는 읽어봤다면서도 모르냐? 아, 있죠. 저는 봤는데. 근데 책만 읽는 거죠. 뭐. 롯데 이야기 있어요, 그거. 그 이번에는 안 넣고, 사실, 롯데그룹은, 소비자 회사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아주 좋고. 근데 한 번도 검찰 수사나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 털리는 거죠. 이왕 트는 거 제대로 좀 틀어가지고. MB하고 털어서. 뭔 유착이 있는지. MB 정권 때 많은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 잠실에 있는. 그쵸. 우리가 좋아하는 잠실에 있는. 그 이사도 고려대 동문을 갑자기 이사로 배정을 해서 둘이 친해서 대선 전부터, 예. 대선 전부터 뭐 이렇게 유착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롯데타워를 왜 공군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안보를 내세우는 보수 정권이 왜 허락해 줬을까? 뭔가 없으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저 이 두 형제가 왜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일본 롯데는 형에게, 한국 롯데는 동생에게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신격호 회장이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정신이 멀쩡할 때 확실하게 지분 정리를 했어야 문제가 안 터지는데 어정쩡하게 그냥 해놓거든요. 그건 본인의 욕심이야.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지. 천년만년 맨정신일 줄 알았지.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치매약도 오래전부터 복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더 끌고 자기가 더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60이나 70대 나왔어야 돼.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상황이 되기 싫은 거죠.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 형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형이 이제 그 치매에 걸렸을 거로 추측되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동생이 막은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동생의 승리로 기결될 것 같은데 동생의 승리로 기결되는 게 보이니까 지금 이 형이 막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고 또 언론 플레이 한 거거든요. 자기 자료를 가서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아니 그 정도 부자면은 사이좋게 지내지. 차는 좀 그러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른가 그 사람 생각하는. 우리 개돼지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개돼지니까 뭐 그분들의 고귀한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백층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앞에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가 이제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짓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에 허가가 나서 이제 뭐 거의 완공이 이게 상황인데. 공군에서 진짜 왕강이 반대했거든. 절대 안 된다. 경기 오산 기지에서 떴을 때 가장 불편한 곳이던데. 근데 활주로 각도까지 틀어가지고 허가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 이것 때문에 이제 롯데가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정권이 좀 바뀌어야. 더 큰 게 잡혀 있어서. 그렇죠. 돌고 싶은데 내게 더 큰 걸 잡혀가지고. 뭐 갖고 있는지 모르지 뭐. 왜 이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사실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정말 절묘하게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했으면 우리가 얻을 게 굉장히 많았거든. 시간 좀 끌고. 네네. 시간은 우리 편이야. 등거리 외교하면서. 그럼.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권 2년도 안 남았지. 1년 6개월 남았는데 확 해버린 이유가 뭐냐? CIA에서 뭔가 7시간 알아. 7시간 야 깐다.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내 얘기가 아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명박도 뭔가 더 큰 거를. 아니 미국에 CIA가 있으면 우리는 국정원이 있잖아. 국정원에 박근혜 캐봐 해가지고 똑같은 자료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네. 웃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예. 외교력도 전무하고. 네. 네. 이건 좀 지켜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뭐 롯데그룹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롯데그룹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재벌이 이 정부의 특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성장했으니까 우리 재벌의 성장사가 특혜의 성장사예요.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 신간에 톡 까놓고 재벌 신간에 그러니까 재벌 기업 문제가 참 좀 심각한데 이번 주제가 좀 채콩구하려고 가져온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누가 신 PD가 이 제일 이런 재미없는 주제는 신 PD가 갖고 오는 거예요. 롯데 다 끝났는데 왜 갖고 와? 어쨌든 또 홍보하셨잖아요. 그래도 네, 좋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해방 이후부터 어떻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부를 쌓았는지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낱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읽으면 나도 좀 똑같이 따라가면 재벌이 되나요? 이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과거처럼 뭐 그렇게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구조죠.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예전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후속으로 속편으로 네. 이런 시대에서 재벌 되기 이런 거 네. 만들면 어떡해요? 그런 책 쓰면 아마 엄청 욕먹을 거예요. 많이 팔리지 않을까? 부동산에 투기하러 갈까요? 네, 그럼 이제 롯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 코너죠. 박누리의 꼼지락 토크 아직도 안 이어가도록 바꿨어요? 하겠습니다. 안 바꿨어요. 아, 마음에 들은 말이나 공부하기. 뭐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요. 공모해요. 네? 공모. 아, 공부해서 뭐 상품이 있어야 될까? 두 분 책 좀 협찬해 주실래요? 왜 거기 네 코너인데 왜 우리가 툭 까놓고 재벌 어때요? 안 됐어요. 협찬해 본인이 기프트콘 하나 쏘세요, 그분한테. 괜찮다. 응. 기프트콘 하나 네, 쏘세요. 이 꼼지락 토크 제목이 참 이상한데 좋은 제목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니죠. 알려주시는 분께 한 분 추첨해서 제가 기프티콘 10,000원 이내에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꼼지락 토크 주제는 반려동물입니다. 아, 네, 왜 두 분- 이걸 갖고 왔어요? 두 분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니요. 안 키워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동물을 키워. 동물이라도 키워야죠. 내 여자친구 몸 하나 없으니까. 건사하기 힘든데 동물 하나 더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거든요. 이름도 저랑 돌림자로 해가지고 네. 아리라고. 아니. 저는 가끔 반려동물 친하게 지는 건 좋은데 동생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생이에요. 표현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 아들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요거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하죠. 요즘에 하나 더 배웠어요. 뭐요? 아리. 아리가 뭔데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 주인공이에요. 아리. 아리. 만화리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군요. 조홍천 비서관 언님 귀여워. 얼굴 반응하지 않나요 이제? 뽀로로? 아, 뽀로로 잘 보죠. 오, 좋아하겠다. 네, 아리. 네, 어쨌든 뭐 얼마 전에 동물농장에서 또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방영됐는데 보셨어요? 관심이 좀 없어 보이시네요. 보지는 않고 네. 그게 화제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맞죠.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부의 동물보호법을 좀 현실에 맞게 고쳐서 이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반려동물 판매에 대해서도 제재를 좀 가해라라는 요구도 해왔고, 근데 이제 정부의 첫 반응이 어이없게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불법 강아지 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양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분은 참 활성화, 양성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하경제 활성화, 양성화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규제 아니 안 그래도 규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막 터지는데 있는 규제마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반려동물 생산 업장에 대해서 좀 허가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범위를 좀 재정립을 해서 뭐 지금은 개나 고양이까지만 돼 있는데 뭐 개, 고양이, 토끼, 조류, 파충류, 어류 등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유통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반려동물의 경매업을 신설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택배 운송 기준까지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동물 간호사를 이제 수의사 말고 간호사를 국가 자격화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맹이가 없고 그냥 이렇게 겉에 쭉정이만 껍질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본인의 상태가. 내 인생이. 아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라는 게 뭐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고 경매업 신설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택배 운송기 좀 아무리 마련한다고 해도 이런 거를 더 규제를 해야지. 규제를 좀 함부로 못 팔게 네, 오히려 해야 그쵸, 되는 거 아닌가 해야지. 싶은데. 요거를 뭐 경매업을 신설을 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이게 더 좀 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표현 좋네요. 개판. 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안 그래도 개판인데. 그리고 동물 간호사 국가 자격화 시키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유기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판매를 양성화하게 되면 여기 좀 더 많은 곳에서 더 온라인에서까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은 그거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쵸. 온라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몰래. 불법인데 그거를 양성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생산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시행을 한다 해도 판매되는 그 마리수를 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강아지 공장 뭐 많이 팔수록 많이 버는 거니까 강아지 공장 뭐 계속해서 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네.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죠? 뭐 온라인으로 음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애견샵에 방문? 애견샵에 직접 방문을 해서 뭐 분양받아요? 네, 그렇죠. 개인으로 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아리가 새끼를 낳았다. 내가 한 마리 줘 하면. 그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줄 수 그런 있는데. 식으로도 하고. 그렇죠. 그건 참 근데 이제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를 이렇게 입양을 하고 할 때도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입양해 왔다가 버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입양할 때 뭐 부모의 자격이나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롭게 보잖아요. 네. 반려동물도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개인 간의 거래도 무슨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디 신고를 한다든가 그쵸. 신고제로 바꾸고. 분양을 받을 때도 분양받는 사람의 그런 자격 요건에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유로건 어떻게 좀 월수 얼마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네, 개장 네. 네. 평수 정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학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자료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버리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걔를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런 게 더. 동물학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동물을 분양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15년 정도를 산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5년을 함께 생활한다라는 가정하에 분양을 받아가서 내 인생과 함께하는 15년이면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이면은 30 될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것까지 감수를 하고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예쁜 아기 상태인 것만 보고 데려가서 뭐 크거나 이러면은 또 이사 가거나 이러면 바로 좀 관리가 힘들어지거나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처럼 외국에서는 공장에서 흔히 소위 말하는 그 동물 공장에서 생산된 개는 못 팔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아예 그런 공장이 사라지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강력하게 오히려 더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사실은 뭐 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키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개를 사랑하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번에 발언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내놓은 대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낸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돈이잖아. 그렇죠. 동물을 수익의 어떤 창출로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이게 장난감처럼 수익의 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자식을 낳을 때 얘 잘 키워서 돈 많이 벌어오게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주면서 내 자식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줘야지. 돈을 많이 받고 더 많이 막 뭐 주사를 맞춰가지고 개체 수를 더 늘리고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왕 개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보신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개 얘기 많이. 우리는 개돼지니까 네, 그렇죠. 어때요 보신탕? 보신탕요? 보신탕은 뭐 지금 본인의 불법이에요 자유죠. 불법. 본인의 자유다.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이에요. 지금 불법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규제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규제를 해? 저는 먹진 않아요. 네. 저는 먹진 뭐 않는데. 개를 키우니까 안 먹겠죠. 근데 뭐 그거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해. 먹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은 동물 안 해요. 보호하시는 분들은 엄청 반대하잖아. 네, 저는 근데 뭐 브리지트 빠르도 이런 사람들 저는 미개하다 그러고. 다른 동물은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소돼지는 모순이죠. 소돼지 네. 작은데 개를 왜 안 되냐? 그니까요. 예전에 그 보신탕 반대 그 집회 같은 데 있어서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온 사람들을 소고기 국밥을 다 줬는데 다 드셨다고 하더랄까. 소는 먹는 게 괜찮지만 개는 안 된다. 난 그게 이해할 수 없어. 그게 참 저도 애매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가 식용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소, 돼지, 닭도 안 드시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이해하죠. 그렇죠. 네. 근데 개는 우리의 친구잖아요. 소도 우리의 친구예요. 그럼 소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그럼. 많은데 이중섭의 소를 아니 그 있잖아 왜 노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그 영화 뭐죠? 아주 우렁 굉장히 소리. 그 예전에 원앙 소리. 원앙 소리. 원앙 소리. 거기에 할아버지가 우렁 이런. 그 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요. 예? 소도 우리 친구예요. 네. 그리고 소가 조금만 있으면 막 눈물 막 흘리고 얼마나 불쌍한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물 사진 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그 탈 때부터 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를 먹는 걸 불법화하지 말고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개가 뭔 개인지도 몰라.
법이 없잖아. 도축을 마음대로 막 한다고. 그쵸. 아, 이 개가 무슨 개인지 모른다. 네. 아, 예. 견종이 뭔지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유기견 잡아다가 막 그렇죠. 끌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돼지처럼 도축을 합법화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축하면 되잖아. 보신탕 좋아하시나 봐요? 저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드세요 근데? 몰라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안 줘서 안 먹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아니 뭐 맛있다고 뭐 친구들이 먹어보라 하는데 하여튼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던 것 같아. 그 저희 집이 불교를 믿는데 옛날에 저는 무교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 불교 믿는 사람은 개를 먹으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서 안 먹는 것 같아. 하여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으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멋있지. 종종 나의 멋있는 걸 보게 된다니까. 점점 자기 PR 방송으로. 이거 한 10회 정도 되면 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보신탕 이게 사실 어떤 큰 국회의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뇌관이라고 했어요. 뇌관. 어떻게든 건드리기 참 힘든 거다. 합법화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개고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추세라면은 그 해썹이라고 하죠.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어차피 먹는 사람 그 사람의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해서 관리 과정과 감독을 규제를 강화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이렇게 하면 개를 어떻게 먹느냐 해서 동물협회에서 난리 날 거고 가만히 놔두자니까 음성적으로 자행되니까 이걸 먹는 사람과 개고기 안전이 더 위협이 되고 음성적인 것들이 자행되고 아 국회의원들이 눈치 봐서 그래. 사실 선택을 하자면 솔직히 저도 해썹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냥 합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를 먹는 게 무슨 야만의 무슨 식문화다고. 야,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소, 돼지 먹는 거는 괜찮고. 그럼. 모피는 저 뭐야 힌두교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이슬람 쪽에서 우리 보고 소, 돼지 먹는다고 미개하다 그러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프랑스 브리지트 파르도가 우리가 미개하다 그랬는데 프랑스도 얼마 전까지 개 먹었어. 말도 드시고. 개 원숭이도 알지도 먹고. 못하면서 말이야. 달팽이도 드시고. 네. 예전에 그 남극인가 북극 탐험하러 갔던 영국의 아문센인가요? 그 사람도 그 개 데리고 와서 실제로 그 추운 데에서 그 다른 짐승들이 죽고 이럴 때 개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식문화인데 그게 뭐 야만이 비야만이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귀여죠. 예를 들어 그렇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너도 먹지 마라 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어요. 왜 그런 권리를 자기들이 갖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흔히 먹는 그 개고기 중에 우리가 키우는 그런 흰털의 예쁜 아기자기한 애견 그런 것들로 개고기를 만들진 않아요. 자,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저에 대한 악플이 일단 개고기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서씨 문제 엄청난 악플이 예상됩니다. 네, 악플 지분율이 조금 바뀌겠네요. 저도 동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방송에도 묻어가는 걸로. 그렇죠. 지각은 했지만. 네. 평생 그렇게 사세요. 묻어가는 거. 차라리 지각을.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외면이 답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정치권에서 왜 못하냐? 그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극렬 반대하게 뻔하거든. 그냥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눈치 보면 안 돼. 국민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 그런 건 눈치 봐도 되지만 이런 걸 눈치 봐 자기 표 떨어니까 눈치 봐가지고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개들도 고생이야. 비위생적으로 도축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뭐 개고기는 뭐 때려 맛있다 해서 막 시골에서 아직도 개 매달아 놓고 막 말도 안 되게 도축하거든. 그러지 말고 소 돼지처럼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도 개한테 좋은 거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죽은 개를 먹는 사람들도 그게 괜찮고 그게 그럼 안 좋지 당연히. 그리고 이게 어디서 도축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고기 먹는 사람 많잖아. 지금 이제 속에서 복날에 개고기 먹는 사람은 날릴 거예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앞장서가지고 합법화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지. 스스로 눈치나 보고 말이야. 선택을 해야죠. 장하석이 국회 들어가면 1호 법안을 꺼내요. 아마 가장 먼저 파면되지 않을까. 아니, 그 전에 사람의 인권, 우리의 복지부터 좀 챙겨줘요. 네,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뭐 국회 이거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풀어나가야 되는. 그게 더 현실적인 얘기네요.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개고기는 어쨌든 절대 저는 웬만하면 식용 개고기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정력에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사라집니다. 정력이 정말 좋은지 한번 먹어보고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 지금 후기를 안 먹어도 날려주시는 건 뭐. 어때요? 아, 안 먹어도 쓸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네. 그게 문제죠. 딱 한순간에 정리가 되면.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막놀이? 네? 이렇게 막 해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뭡니까? 자기야 뭐 장사 아까 가슴 이것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꺼낸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로 놀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그랬습니까? 그거는 녹음하고 있어요, 나도. 핸드폰. 그 한번 폭로하세요. 언제 한번. 한번 녹음해서. 근데 좀 유명해져야 이게 폭로하는 게 영향력 있을 땐 폭로해도 뭐. 선거 기간 중에 한 번 나한테 협박 몇 번 했습니다. 네. 야, 당선되면 간다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한테 당선되면 어디 묻어버리겠다고 너 저한테 그랬거든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군요. 네. 근데 뭐 그게 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졌네요. 그래요. 낙선해가지고. 낙선해서. 네, 어쨌든 여기까지 꼼지락 토크 세 번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부디 이 코너 명이 좀 바뀔 수 있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청정력. 저기 꼼짝 네. 토크 제목 공모 네, 참여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방송 어때요? 세 번째 방송 시작하고 주말마다 쉬고 있는데 자꾸 신피디님이 연락 와가지고 사람을 보채요. 내가 이거 혼자 복붙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복붙하나 힘들다. 아니 월요일인데 그 전에 주말 전에 신PD한테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오늘 이번 주 이런 거 합시다 해요. 나는 이미 적극적으로.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다 있는데 주말에 괜히 연락을 등살에 내가 살 수가 없네. 우창석 아나운서 어땠어요? 아, 저는 주말에 너무 고생을 해서 주말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주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카톡에 오 이거 오, 넵, 오, 넵. 앞으로 별명 오 넵으로 해요. 아이디 올려주면 오 좋네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신피디님이 오만하지 말라고 오만하지 말고 뭐 말을 좀 하라 그랬더니 자긴 예스맨이래. 그 오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아니 내가 그 핸드폰 안 보고 있다가 봤는데 250개 카톡이 있더라고. 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네. 다 거기서 오늘 주제가 나온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거기서 나온 신피디님하고 저하고 이번 방송 거의 둘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있다고요? 제일 뚱뚱한 동네 이름 뭐 그런 드립이나 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뚱뚱한 동네 이름 드립 친구 기억나세요? 몰라요. 대답해 주세요. 전 재밌었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뚱뚱한 동네 어딘지 몰라요. 아세요? 개포동. 갑자기 왜 한 거예요, 그거를? 아니, 웃겨가지고. 너무 이제. 개 포동하다고. 너무 이 업무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보고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밥한바 이후 한 개 하는 거예요? 개 근데 포동. 밥 한 반은 정말 제가 평생 고통받을 것 같아요. 왜 밥한바 유튜브 클릭수가 얼마나 많은데. 주말 내내 밥한바 때문에 뜬 거예요, 자기는. 뭘 개- 떠요. 떴는데 개포동 이렇게 때문에. 살아요? 개 포동 때문에 웃고 장이 흔들려서 또 바로 생겼어요. 제 이름을 검색창에 치잖아요? 네. 그럼 영상 검색에 박누리 뜨거든요? 박누리 밥한바도 같이 떠요. 그거밖에 없어요. 밥 한 반 협찬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참 받아오세요. 좋네요. 괜찮다. 광고 받아요. 밥 한 반 광고. 그럼 앞으로 하나씩 해요, 개포동 같은 거. 개 포동 구의원한테 가서 뭐 하나 받아오세요. 개포동 광고 협찬.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은 방송 지난주보다 괜찮았어요? 항상 느끼지만 정치는 항상 어떤 100%를 다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리쌍 문제도 그렇고 개고기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100%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자기 지론을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이로운 쪽으로 그 욕을 무릅쓰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리쌍 문제를 대본에 신PD가 넣은 것은 한번 폭격 맞아봐라 이런 것 같아. 근데 꼼수를 알고 있거든 내가 신PD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이 게시판 시끄럽게 하려고 아. 뻔하거든. 너네 진본데 한번 뭐 서씨를 욕해? 그렇지, 그거죠. 근데 우리 저 진보의 문제점도 있어. 예를 들면 메갈 같은 경우, 아니 진보에서 왜 그거를 희석 옹호를 들었어요. 해?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유 답답해. 다 나한테 와, 다 받을 테니까. 씨,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팟캐스트 하면서 원래 강한 멘탈이 더 단단해졌어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이요? 네. 좀 그 순위 잘 맞추잖아요, 방송에. 오늘 방송도 그냥 2위죠, 뭐. 2위예요. 1위는 안 돼요? 1위는 안 돼요. 아, 1위는 얼마나 더 해야 돼? 아니 얘기했잖아요. EJ처럼 한 160만 다운로드, 200만 다운로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운로드 60만 정도 되거든요. 60만 정도 되니까. 근데 봐, 60만 정치 알바가 90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2위 하잖아. 그래서 제 생각은 저기 밖에서 3위라고 얘기하네요. 내가 2위라 그랬는데 초를 치네요. 3위라고. 점점 내려가는 건가요? 점점. 오늘 두 테이블 왔는데, 그래, 저분 참, 맨 앞에 앉아서 경청 지금 잘 해주고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분입니다. 네. 5위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월요일 8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테이블 오고 가면 힘이 안 나요.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8시 박누리, 오창석 보고 싶은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테이블한테 얘기하겠어. 저 1부 마치고 저 혹시 박누리랑 사진 찍는 거거나 오창석 사인을 원하시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격하게 손을 흔들습니다. 네, 됐다 아니라고. 그러고. 술 드시러 오신 거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8시 안가로 오시면 생방송으로 방송도 들을 수 있고 또 두 사람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라고 제 책도 많이 사주시고. 네. 툭 까놓고 제발. 네. 그리고 하필 책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 우신 PD가 이런 떡밥을 줘가지고 짜증나네요. 아씨. 그러면서 입은 웃고 있다는 거. 누가 서평단으로 서평 조질라고 막 활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도 댓글에 청정구역 간도라라는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독립하려 그래요. 야. 내 마음이야. 내가 만드는 거야. 저는 오히려 독립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하려고. 뭔 자신감이에요? 그게 원래 계속 라디오 스타를 얘기하는데 네. 그 무릎팍도사 보면 뭔가 얘기하다가 웃기다가 감동으로 싹 끝나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라디오 스타가 이상한 가벼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라디오 스타도 뭘 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계속 보는 사람들이 정치 알바의 그 무거운 진중함을 여기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니는 김구라 윤종신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전 규현. 규현 정도 될 수 있잖아요. 전 규현. 그니까 규현만 독립하면 되나 방송이? 형 같이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제가 가면 또 두 사람 잘 끌어오죠. 김구라, 윤종신. 그렇죠. 나 혼자 두 음성 사람 뭐 다 할까요? 하죠. 김국진인가요? 본인 CG. 그래서 하여튼 뭐 댓글에 그런 게 많으면 네. 조만간 독립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네. 기획자 마음이지 뭐. 분가하죠, 분가. 네, 분가를 해서 분가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가에도 우리는 2, 3일 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가 또 분가 생각한 거예요? 낭패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머릿속에 그것만 있구나. 음란마귀의 결정체예요. 그렇죠. 네. 분가라고만 했어요. 아니 분가를 어떻게 분가를 생각하는지. 그러니까요. 그걸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코너 하나 만들까요? 색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코너 하나 그러니까 만들어줍시다. 이래서 우리가 독립해야 돼. 네. 어? 가벼운 주제를 막 이게 부담을 자꾸 수 있는. 아니 앞에서 정치 알바에서 막 좋은 얘기하고 국정론하고 있는데 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같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독립을 하는 걸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 4회만 하고 독립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5회째부터 독립하는 건가요, 우리? 알때 댓글란을 좀 보고 아, 꺼지라고 하면 꺼지겠습니다. 브렉시트 하는 거죠. 브렉시트 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네. 하면 되니까. 네. 네, 뭐 저는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가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런 컨셉이니까요. 네. 뭐 박누리 사실 많이 듣고 다운로드 많이 받고 이런 거 생각이 없어. 일단 매달 지급되는 출연료만 제때 네. 제때 출연료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대리운전도 많이 네네.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으로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세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시청해주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이죠. 네. 1시간 조금 더 길게 하려고 마지막에 계속 말을 늘렸어 지금.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예. 편집하실 때 힘드신 거 아니에요? 늘 힘들죠. 아. 편집할 때는. 예.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또 느려. 정치 알바보다는 편집이 좀 쉬워요. 어. 정치 알바는 일단 정치 내용이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말 쳐내야 되고 우리 손혜원 누님은 그냥 나가면 박살날 게 너무 많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다 잘라내. 이게 방송이 재밌는 건 다 내 덕이야. 손혜원 의원 아우 진짜 큰일 나를 믿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종편에서 물고 청취자들도 쌍욕할 것들 엄청 많아. 내가 다 날린다니까 그거. 내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거 근데 PD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니야. 못 믿거든, 신 PD를. 신 PD를 못 믿어. 신 PD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건 잘라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그 수준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안 되네. 안 돼. 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거고. 약간 B급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죠. 그래서 다 제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힘든 게, 분가했을 때 웃었겠네. 방송은요, 이렇게 2시간 하면 되잖아요. 편집은 4시간, 5시간 걸리거든. 그렇다고 나한테 뭐 편집료를 따로 주나? 그것도 아닌데. 다 저의 노력으로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 대한 악플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되게 불쌍한 캐릭터. 조금 자제. 이 작가 이렇게 노력하구나. 조금 자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이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불쌍한 캐릭터로 딱 마무리하시네요. 네. 네. 아니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도 다 댓글을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네, 조금 욕하실 분들은 살짝 오창석 쪽으로 화살을 오창석 돌려주시면 쪽으로.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도 팟빵합니다. 고소해. 강효석처럼 아, 그럴까요? 해. 괜찮네요. 쑥 들어가 그러면. 나는 오창석을 고소하고. 먼저 하세요. 모범을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뭘 보이세요? 성희롱으로 하세요. 네. 바로 맞고 살 겁니다. 뭘 바꾸세요? 무고죄로? 내가 증인 서줄게요. 그니까요. 나도 많이 봤어 그거. 음. 네. 안 하겠습니다. 조만간 좀 영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방송을. 네. 영상으로 돌리면은 사실 뭐 장석익 같은 경우에는 더 쫄아서 말을 못 할 거예요. 야, 영상 돌려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했던 거?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걸 보면은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누리가 아까 오창석이 했던 액션을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가슴을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원을 크게 그리네요. 그 사람 원래 저의 꿈은 욕망을 크잖아요. 담고 있습니다. 진짜 크게 그리네. 꿈이 크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거의 한 F 정도 되는 네, 크기로.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한테 와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아주 그 일반적인 현상이 됐었죠. 30대 후반 정도 가야지 뭐 노총각 정도. 저 여자도 한 30대 중반 정도 돼야 이제 노처는 소리. 요즘은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 사실 그런 단어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오창석 아나운서는 뭐 지금 당장 결혼할 분이 생긴다면 합니까? 아, 그분이 뭐 나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원룸에서도 뭐 제가 가능하다. 사랑을 하고 네. 저희 집 괜찮기 때문에 중랑구 원룸 괜찮기 때문에 뭐가 괜찮아 원룸이. 침대가 커요. 네? 침대가 커. 침대밖에 없잖아. 침대 크죠. 침대가 큽니다. 침대 크고 제가 요리 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옥탑이라 뭐. 결혼을 하더라도 네. 혼자 살 때랑 다르잖아. 이제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안 생기게 해야죠. 피임 잘하면 되죠. 피임을. 피임은 왜? 여성분이 강력 원하면. 뭘 애기 낳는 걸요? 오빠 닮은 애기 낳고 싶어.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마요. 왜? 들어봤죠? 아니. 많이 들어보셨나 본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분이 네. 근데 사실 저는 반대하겠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한 몇 살쯤 되면 본인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당선되면? 당선 그러면 이제 그럼 못하죠.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2018년 19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년 뒤. 2, 3년 뒤 되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구렁텅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구렁텅이는 아니죠. 여러분 원룸에 살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지금은 구렁텅이가 아닌데 이 집에 이사 오고 난 뒤 다 잘 됐거든요. 2, 3년 뒤면 뭔가 좀 차 올라오지 않을까. 월세 얼마예요 지금? 지금 천에 31만 6천 원. 야 50만 원보다 싸네. 31만 6천 원. 그 6천 원 뭐예요? 31만 6천 30만 원인데 그 인터넷비 16,000원 한 달에. 네, 31만 6천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거 빼야지 월세 한 30으로 해야지. 그렇게 계산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가스비도 다 계산하지. 31만 6천 원씩 제가 집주인한테 드리거든요. 네, 하여튼 30만 원, 50만 원. 역시 박누리 아나운서는 그래도 도심부에 살아서 중심부에 네. 조금 근데 비싸. 보증금 얼마 안 되잖아요. 보증금 500이죠. 1,000. 보증금 1,000이에요? 그래? 저도 1,050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좋았잖아요. 원룸. 뭐가 좋아요? 원룸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형 기준에서 안 좋았던 거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어요. 한 50평 살아야 되는데 막 10평 살아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짜증나고 막. 너무 덥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어. 없고 이러니까. 짜증날 수 있죠.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면 제 인생에 뭐 계획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마련되면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힘들어. 될 수가 없어, 그렇게는. 쉽지 않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오동상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창석이처럼
희망찬 미래. 2, 3년 허황되지만. 뒤에는 또 2, 3년 뒤에 한다고 그렇지. 하겠지. 그렇지. 아니. 그때 정확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모든 청년 혹은 또 요즘 중년까지야 한 40까지도 결혼 못하는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못한 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갖는 고민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그렇네요. 이 작가님만 용케하셨어요. 뭐 결혼하니까 좋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결포자들에게 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희망찬. 결혼을 준비 안 해서 못한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 같고요. 음.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지금 막 해도 돼요? 해도 돼. 못 살 것 같이 다 살아요. 형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그게 있지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다만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네. 조금 늦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우리 인생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해도 그런 말씀 한 40살쯤 해도. 네. 네. 저 여자도 40살쯤 해도 그럼요. 되나요? 뭐 다 뭐 즐길 거 즐기고. 예. 또 연애도요. 한 번, 두 번 해서 딱 결혼하면 그 결혼은 잘 안 되더라고. 맞아. 여러 사람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뭐 1년 연애해갖고 그 사람 다 파악 안 되거든. 그렇죠. 파악도 좀 하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결혼 전에 살아보는 거 찬성합니다. 혼전 동거. 네. 한 지금- 6개월 정도 살아봐야. 지금 둘째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둘째가 이제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지, 인생 난 자식 인생에 타치 안 합니다. 동거할 수 있게 타치 안 한다니까. 보증금이랑 월세 좀 줘. 그건 안 되지. 타치 안 한 대신에 내 거는 건들지 마. 경제적인 독립까지 해라. 그럼. 나의 돈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네가 벌어서 가. 혼전 동거를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 타치. 세작 형님 딱 아이 들어와서 그러면 나 타치 안 한다니까. 나랑 같이 중랑구에 세작 산다. 오빠 들어와. 타치 안 해. 아,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했잖아. 후회해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왜 부모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 그거는. 사실 이런 부모는 멋있는 부모예요. 그쵸 멋있다. 냉정하게. 나는 내 자식한테 못 그럴 것 그죠? 같아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너 이러라고 영유 보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마요. 나중에 그런 말 할까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하게끔 막 키워. 내가 널 대충 키웠다네. 이러면서. 내가 대충 키웠으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자식 인생, 제일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제일 조금 한심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또- 요즘에 그런 분들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뭐가 될지 뭘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만 보고 판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조금 당해보셨나 봐요. 저요? 네, 반대를. 당해봤죠. 당해봤죠. 동시에. 아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다.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마음 때 아프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하는 여학생이 와서 거기 있던 정육점 사장 아들이랑 연애를 했어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베트남 그 남자친구 얘기를 했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국 부모님이 남자친구 뭐 하냐 해서 정육점 사장 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왜? 그냥 그 직업이 싫은 거예요. 정육점 직업적 편견이 직원도 아니고 사장인데. 네. 근데 사실 그 정육점이 그 상가 전체에 있는 고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연봉이 추산하기 18억이었어요. 그 호주 달러로. 근데 결혼했어요? 못했죠. 부모님이 그냥 직업적 편견. 18억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좀 연봉 추산을 그 가봐야겠다. 여자애가 해서 갔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좀 되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봐야겠네요. 베트남 남자친구 얼굴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 누리는 얼굴하고 상관없어. 18억인데. 열렬 숫자를 원래 또 좋아하고. 그런 아니 저는 5천억은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지난주에 5천억 얘기가 댓글에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쟤는 원래 그런 애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박누리에 대해서 좀 간대한 것 같아. 그럼 청취자 여러분. 진행을 잘하니까요. 진행 같은 소리. 그리고 이게 뭐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 단지 이제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또 아니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 연령이 극히 점점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대 사람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40대까지.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당장에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어쨌든 생산해야 되는데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 아니면 안 나. 하나 키워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 나 그런 부분에서 뭐 진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대통령도 약속을 파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함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혼인 자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더블 인컴 노키즈라고 해서 그냥 아예 아이를 안 낳고 우리 평생 연애하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최근엔 딩크족을 벗어나서 아예 비혼족이 늘어나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발전해서 아예 싱글 슈머라고 해서 아예 그냥 혼자 사는 게 난 편하다. 그러니까 아예 1인을 가구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안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게 문제죠. 적절하게, 사실 네. 독거노인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들, 독거노인 같은 부분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건데, 그것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 부분에서 너무 떨어져. 그게 문제예요. 전혀 사실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경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2, 3년 후에라고 얘기했던 게 다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다 거의 다 굉장히. 네,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면, 한 20% 정도? 한 번도 연애를 못한, 모쏠족. 예. 모태솔로.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한번 거품이 훅 빠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파트값 대폭 나가고. 네. 그런 게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이 버블이 생겼으니까 네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집값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올 수도 있죠. 2018년 정도 되면 갑자기 그게 빠질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측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저는 좀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시집 가야지. 2, 3년마다 갱신돼요. 한 2018년 되면 한 2020년 얘기. 아, 오창석의 결혼 계획처럼. 예. 그런 거예요. 이럴 수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방집 값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중심부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중심부에 못 살아서 젊은 층들이 대거 경기도 지역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값 사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경기도 살고 싶어 해. 직장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서울은 끊임없이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빠져도 서울은 아주 오랫동안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또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한강으로 달려갈지 모르니까.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빠져도 돼요. 그래요? 난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빠져도 돼. 가절 뉴타운. 예? 빠져도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바로 앞에요. 행복주택이 있어요. 반대 안 하잖아. 그런데 목동에 행복주택 건설을 하다가 엄청 못했죠. 반대했죠. 목동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아유, 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란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걸 졸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졸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 잘 살고 원래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같이 살면 졸부가 아니라 되지. 쭉 부였죠. 쭉 부자였으니까. 같이 살면 되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집값이 떨어져도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1억에 샀는데 뭐 1억 5천에 팔아가지고 1억 5천 집값이 올라갔고 내가 5천만 원 이득 챙긴다. 1억에서 샀다면 모를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려고 샀거든. 계속 거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 반으로 떠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살 건데 뭐.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죠. 앞으로 종종 이런 나의 멋있는 모습 볼 거예요. 종종이라고 정확히 달았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피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현실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동상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정리를 해야죠. 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부디 사연이 오길 바라면서.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알바 골뱅이 gmail.com으로 네. 창석이를 위해서 네. 진행이 안 돼요. 다음에 또 지가 써와야 돼. 아니, 요거 듣는 분들 중에 친구 없어요? 친구한테라도 친구 좀 있을 부탁을 건데 해봐요. 얘한테 좀 보내줘. 너네 얘기 쓰면 돼. 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네 얘기를 쓰면 돼. 네네. 사연이 많은 친구들인가 보네.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쌍 건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건물 상가 임대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건물주의 갑질로 이제 건물주가 많은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리쌍 건물 관련해서는 여론이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을질이라 그러죠. 네, 이게 이게 어떻게 흘러온 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사실은 네. 이 문제를 과연 리쌍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그 맘상무라는 그 주인 우장창창의 서 씨의 잘못이냐 이렇게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다면적인 사건이 됐는데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짚어드리면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우장창창의 주인인 서 씨가 이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 2년 정도 계약을 한 걸로 그리고 구두로 한 5년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고 건물 1층과 지하 1창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영업장을 옮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건별로 보면은 일단 서 씨가 요구했었던 원래 건물주와 구두 계약했었다고 했던 5년은 지나갔습니다. 9월 30일부로.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강남구청이 2013년에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세 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꼭 쳐야 되는 거예요, 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이야. 박수 빨리 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또 같이 못하고 넘어갔던 네. 오동상 많은 분들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동상 코너를 시작으로 야, 방금 제일 잘한다. 잘하죠? 제일 잘한다. 아까 그 지가 했는 거 싹 잊었다, 내가. 4부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대표적 사례가 돼버린 이제 리쌍과 우장창창 간의 논란 얘기도 다뤄볼 거고요. 또 사면 초과에 빠진 롯데그룹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박누리의 꼼지락 토크도 네, 화려하게 한번 대미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오동상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진행해볼게요. 해놓고 해보세요는 뭐예요? 그 오동상은 원래 네네. 청취자의 사연, 고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뭐가 왔어요? 이번에 왔어요? 사연이 없었죠. 라디오 PD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노사연이 왔어요. 우리 메일로 보내셔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팟빵 게시판에 적기가 곤란하다. 아니 그냥 댓글 예. 메일로 이제 그러면 보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면 제 개인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네. 제 번호를 알고 계신 분 제 문자로 주셔도 그러니까요. 페북 친구 많아요? 페북 친구 많죠. 얼마나 돼요? 관심이 없네요. 한 5천 명에 팔로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왜 많고. 이래? 거기 근데 왜 극도에 이러는 거야? 조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지만 우리 엄마 아빠 페이스북 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 진짜 잡아낼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해놨어요 지금. 뭐 글을 못 써요 사실은. 예전에 인스타는 안 보세요? 인스타는 좀 안 인스타는 보시는 몰라. 것 같아. 인스타그램은 뭔지 모르시니까. 가끔씩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릴 수 없는 글들 올려요. 그걸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아니, 올릴 수 없는 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그냥 뭐 해시태그를 막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편안하게 쓰는 거죠. 편안하게 페이스북 있어요. 편안하게 페이스북 쓰면 부모님 보시니까. 네, 불편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희한하네. 형님도 아마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은 내 방송 다 들어. 아 진짜요? 그래. 뭐. 옛날에 그 쌍년 특집 이런 거 다 다 들어, 다. 뭐. 이거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을 잃은 거지.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잃은 거지. 아니, 이럴 수가. 나이 부록 넘은 성인이 자기가 한다는데 그걸 왜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래? 범죄에 가까운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사연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오창석 아나운서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자기 얘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난 시간엔 본인이 우리- 직접 사연을 쓰고. 아니, 제 사연 아니었고. 우리 세대상을 닮은 얘기죠. 1회 말씀드렸듯이 결혼 포기자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결혼 포기 인구가 점점 매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인 건수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혼인율, 그러니까 혼인이 성공한 그 율이 5.9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네. 자료를 보면 재미난 게 있죠. 2008년부터 혼인율이 뚝 떨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2008년 언제예요? 이명박이 첫 해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렇죠. 살기가 힘들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쵸. 보수 정권 10년 동안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응? 지표 자체가. 소득 격차가 커지고, 네. 그쵸. 어? 기대지 취급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개돼지는 결혼 안 하고 그냥 개돼지 번식하니까.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 이민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결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만원은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특히 여성들은 뭐 30살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이제 뭐 남자들도 30살 넘으면 노천이라고, 노천각이라고 했죠. 노천함이. 전혀 저는 뭡니까? 만살 서남이 없는 넘어도 건가요? 예전에 윤종신 씨, 윤상 씨 이런 분들이 노총각 뭐 4인방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서 90년대 후반 정도에 네, 네, 네. 그때가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주 노총각이라고 막 연예가 중계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월급 많고 네. 정규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직업의 안정성. 보통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그런데 대기업 채용되는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안 되죠. 전체 채용자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지만 10%라 치고 10%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또 아까 얘기한 뭐 직업 때문에 반대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맞죠. 또 이분들이 월급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 안정성도 없으니까 저축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고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저축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이자가 20%씩 됐으니까. 재형저축 이런 거 있을 네. 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잖아. 제로금리 아니야 사실상. 1.25%죠. 그게 뭔 시금리예요 그게.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저축만 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없는 이게 악순환이 제부터 풀이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비율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보수 정권이 잡고 있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면 뭐 나라가 망한다 그게 아니고 도둑놈도 있잖아요. 고간에 세는 거 그것만 막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성남에서 보여줬잖아. 네, 그걸 보여줬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못하니까. 근데 뭐 조금 여기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도 너무 이상해요. 예. 네,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일단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죠. 좀 멋있는 데서야 있어 보이고. 호텔에 살 거잖아요. 안 할 거야.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신라 호텔에서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 정말로. 받지 마세요. 아 진짜 안 받고 싶어. 내가 좀 크게 쏠라 했는데. 받지 마시고. 200 근데 내려고 이 작가 오빠 때문에 받아야겠네. 그래도 원하지 않는다면 뭐.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결혼식 문화가 우리나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 뭐라 그래요? 스드메? 스드메. 아, 그리고 뭐 스드메가 뭐예요? 어쨌든 결혼식 자체를 또 꼭 해야 되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개 합쳐서. 그리고 뭐 신혼여행도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비교하고 욕하고 된다고. 저 더 무조건 해외로. 유럽 좋잖아 이러면서. 세계 일주 한번 갔다 와. 신혼 여행으로 유럽 가고 세계 일주간 100% 돌아와서 이혼합니다. 왜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유럽여행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여행은 갔다 와봐. 결과 힘든 거예요?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낭여행으로 갔었는데 오자마자 헤어졌어요. 네?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혼수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있고 하니까 잘못된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근데 이게 과거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예단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또 그 진짜 결혼식장도 좋은 데서 식사도 비싼 데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시부모님 될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을 가면 괜히 찝찝하고 그러니까요. 가서 트러블 생기면 내가 그때 안 해와서 그런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다 허례허식 문제야. 안 해와서 그런 거. 그리고 뭐 맞다. 초출발할 때 아까 뭐 옷장소 원룸 얘기했지만 또 비교 당하거든. 그렇죠. 어디 살아? 누구는 뭐 몇 평 아파트 시작했는데 뭐 박누리처럼 박누리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장실 저는 강남 원룸.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잠실 야 정말 이중적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하여튼 다세대. 잠실 강남에 살려면은 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트럼폴드도 다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뭐 사실은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식 간소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위 공직자부터 해야 된다. 결혼식.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다 결혼했을 테니까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 축의금 받지 말고 그쵸. 그러니까 일반 구청 같은 데서 해. 그러니까 좋잖아요? 조금 저렴한 데서 축의금 안 받고. 축의금 안 얼마나 받고. 좋아요. 서울시청도 30만 원이면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구청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부터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안타깝네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화려하게 하시죠. 보통. 그쵸. 뭐 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이런 데서 신라 호텔에서 하시고. 어쨌든 뭐 결혼 포기라는 자체가 개인의 기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걸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유행했다 그러면 뭐 3년 뒤에 반드시 한국에서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따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먼저 우리보다 시작됐거든요. 결혼 포기자들 속출하는 거. 그리고 최근 통계 보면 당해봤죠. 당해봤죠. 진짜요? 동시에 아, 진짜? 스토리가 궁금하다.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마음 때 아프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하는 여학생이 와서 거기 있던 정육점 사장 아들이랑 연애를 했어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자고 베트남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국 부모님이 남자친구 뭐 하냐 그래서 정육점 사장 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아, 왜? 그냥 그 직업이 싫은 거예요. 정육점 직업적 편견이 직원도 있는 아니고 사장인데. 네. 근데 사실 그 정육점이 그 상가 전체에 있는 고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연봉이 추산하기 18억이었어요. 그 호주 달러로. 근데 결혼했어요? 못했죠. 부모님이 그냥 직업적 편견. 18억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 말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좀 연봉 추산을 그 가봐야겠다. 여자애가 해서 갔어요. 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좀 되게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봐야겠네요. 베트남 남자친구 얼굴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 아, 누리는 얼굴하고 상관없어. 18억인데. 열렬 숫자를 원래 또 좋아하고. 그런 아니, 저는 5천억은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지난주에 5천억이가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쟤는 원래 그런 애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박누리에 대해서 좀 간대한 것 같아. 아, 그럼 청취자 여러분. 진행을 잘하니까요. 진행 같은 소리. 그리고 이게 뭐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 단지 이제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또 아니고 지금 결혼할 수 있는 나이대 연령이 극히 점점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30대 사람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40대까지. 근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당장에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어쨌든 생산해야 되는데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도 하나 아니면 안 나. 하나 키워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 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대통령도 약속을 파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함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혼인 자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더블 인컴 노키즈라고 해서 그냥 아예 아이를 안 낳고 우리 평생 연애하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최근엔 딩크족을 벗어나서 아예 비혼족이 늘어나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발전해서 아예 싱글 슈머라고 해서 아예 그냥 혼자 사는 게 난 편하다. 그러니까 아예 1인을 가구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안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게 문제죠. 적절하게, 사실 네. 독거노인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들 독거노인 같은 부분은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건데 그것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지 부분에서 너무 떨어져. 그게 문제예요. 전혀 사실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경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2, 3년 후에라고 얘기했던 게 다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다 거의 다 굉장히. 네, 마음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월급 많고 네, 정규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직업의 안정성. 보통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그런데 대기업 채용되는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아, 안 되죠. 전체 채용자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10%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지만 10%를 치고 10%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또 아까 얘기한 뭐
직업 때문에 반대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맞죠. 또 이분들이 월급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 안정성도 없으니까 저축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고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저축만 해도 돈을 버는 시대였거든요. 이자가 20%씩 됐으니까. 재형저축 이런 거 있을 네. 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잖아. 제로금리 아니야 사실상. 1.25%죠. 그게 뭔 금리예요, 그게.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는 저축만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게 악순환이 제가 되풀이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비율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보수 정권이 잡고 있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면 뭐 나라가 망한다 그게 아니고 도둑놈도 있잖아요. 곳간에 새는 거 그것만 막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성남에서 보여줬잖아. 네, 그걸 보여줬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참 답답한데 못하니까. 뭐 조금 여기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 문화도 너무 이상해요. 예. 네, 결혼식 하려고 그러면 일단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죠. 좀 멋있는 데서야 있어 보이고. 호텔에 살 거잖아요. 안 할 거야.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신라 호텔에서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 정말로. 받지 마세요. 아 진짜 안 받고 싶어. 내가 좀 크게 쏠라 했는데. 받지 마시고. 200 근데 내려고 이 했는데. 작가 오빠 때문에 받아야겠네. 그래요. 원하지 않는다면 뭐.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결혼식 문화가 우리나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 뭐라 그래요? 스드메? 스드메. 아, 그리고 뭐 스드메가 어쨌든 뭐예요? 모습 볼 거예요. 종종이라고 정확히 달았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피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현실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동상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정리를 해야죠. 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부디 사연이 오길 바라면서.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알바 골뱅이 gmail.com으로 네. 창석이를 위해서 네. 진행이 안 돼요. 다음에 또 지가 쏘아야 돼. 아니, 요거 듣는 분들 중에 친구 없어요? 친구한테라도 친구 좀 있을 부탁을 건데 해봐요. 얘한테 좀 보내줘. 너네 얘기 쓰면 돼. 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네 얘기를 쓰면 돼. 네네. 사연이 많은 친구들인가 보네.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쌍 건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건물 상가 임대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 건물주의 갑질로 이제 건물주가 많은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리쌍 건물 관련해서는 여론이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을질이라 그러죠. 네, 이게 이게 어떻게 흘러온 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사실은 네. 이 문제를 과연 리쌍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그 맘상무라는 그 주인 우장창창의 서 씨의 잘못이냐 이렇게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다면적인 사건이 됐는데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짚어드리면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우장창창의 주인인 서 씨가 이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 2년 정도 계약을 한 걸로 그리고 구두로 한 5년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고 건물 1층과 지하 1창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영업장을 옮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건별로 보면은 일단 서 씨가 요구했었던 원래 건물주와 구두 계약했었다고 했던 5년은 지나갔습니다. 9월 30일부로.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강남구청이 2013년에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이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이유로 서 씨에게 철거를 요구했고 리쌍 측은 서 씨의 계약을 위반을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1월 서 씨는 주차장 용도 변경 소송을 제기를 했고 리쌍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소를 모두 기각을 했죠.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리쌍과 서 씨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상이 계약 만기일은 2014년 9월 30일이었고 항소심 첫 길은 9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반소에 응한 것은 9월 15일 응소를 함으로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리쌍 측에 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법률을 해석해 보면 법무법인 태승의 최영미 변호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9월 30일까지라면 적어도 8월 30일 그러니까 전에는 요구를 했어야 되죠. 근데 보름 전인 한 달이 아니라 보름 전인 9월 15일에 응소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 기간 내에 갱신 요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사실은 처음에는 리쌍을 많이 비판했어요. 네, 그렇죠. 한 연예인 갑질. 예, 3년 전에 터졌을 때.
조물주의 건물주. 지금 바뀌었어요. 여론이. 너무한 거 아니냐? 서 씨가? 일상이 하나만큼했다. 그런데 우리 진보 언론에서는 다 어쨌든 서 씨 편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그게 저는 이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상가 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관심을 가져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그냥 따로 빼놓고 서 씨 것만 얘기하면 너무 서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을? 네. 2010년 10월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주하고 서 씨가 처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픈은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을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처음에 권리금 2억 7,500만 원 줬다고 네네. 시설비 인테리어겠죠 1억 줬다고 3억 7,50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서씨 주장이에요. 권리금은 그 전 주인 이 건물주가 아니고 그 전에 그 위치에서 가게 주인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그냥 그 양반 주장 일단 확인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권리금을 이렇게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2년만 작성했어요. 그리고 구두로 5년 하자 그랬다는 거지. 원래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이 상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5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억 원 이하야 돼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게. 네네. 근데 이분은 계산하면 사실 3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월세를 300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3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보호에 빠져 못 들어가. 그래서 아마 2년으로 계약서를 쓰고 건물주가 구두로 5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럼.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2년 계약하고 월세 올리거나 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건물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살 때랑 다르잖아. 이제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 생기게 해야죠. 피임 잘하면 되죠. 피임을. 피임은 왜요? 여성분이 강력 원하면. 뭘 애기 낳는 걸요? 오빠 닮은 애기 낳고 싶어. 그러면. 아씨 그러면 자지 마요. 아 들어봤죠? 아니. 많이 들어보셨나 아니 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분이 네. 근데 사실 저는 반대하겠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한 몇 살쯤 되면 본인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당선되면? 당선 그러면 이제 그럼 못하죠.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2018년 19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 3년 뒤. 2, 3년 뒤 되면은 지금의 어떤 이런 부렁텅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구렁텅이는 아니죠. 여러분 원룸에 살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지금은 구렁텅이가 아닌데 이 집에 이사 오고 난 뒤 다 잘 됐거든요. 2, 3년 뒤면 뭔가 좀 차 올라오지 않을까. 월세 얼마예요 지금? 지금 천에 31만 6천 원. 야 50만 원보다 싸네. 31만 6천 원. 그 6천 원 뭐예요? 31만 6천 30만 원인데 그 인터넷비 16,000원 한 달에. 네, 31만 6천 원씩 내고 있어요. 그거 빼야지 월세 30으로 해야지. 그렇게 계산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가스비도 다 계산하지. 31만 6천 원씩 제가 집주인한테 드리거든요. 네, 하여튼 30만 원, 50만 원. 역시 박노란 아나운서는 그래도 도심부에 살아서 중심부에 네. 조금 근데 비싸. 보증금 얼마 안 되잖아요. 보증금 500이죠. 1,000. 보증금 1,000이에요? 그래? 저도 1,050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좋았잖아요. 원룸. 뭐가 좋아요? 원룸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좋았어요. 그래요? 네. 형 기준에서 안 좋았던 거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어요. 한 50평 살아야 되는데 막 10평 살아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짜증나고 막. 너무 덥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화장실. 없고 이러니까. 짜증날 수 있죠.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면 제 인생에 뭐 계획된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마련되면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힘들어. 될 수가 없어, 그렇게는. 쉽지 않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오동상에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창석이처럼 희망찬 미래. 2, 3년 뒤에는 또 2, 3년 뒤에 한다고 그렇지. 하겠지. 아니요. 그때 정확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모든 청년 혹은 또 요즘 중년까지야 한 40까지도 결혼 못하는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못한 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갖는 고민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그렇네요. 이 작가님만 용케하셨어요. 뭐 결혼하니까 좋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결포자들에게 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희망찬. 결혼을 준비 안 해서 못한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 같고요.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지금 막 해도 돼요? 해도 돼.
못 살 것 같이 다 살아요. 형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될 수 그게 있지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다만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에. 조금 늦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우리 인생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해도 그런 말씀 한 40살쯤 해도. 네. 네. 저 여자도 40살쯤 해도 그럼요. 되나요? 뭐 다 뭐 즐길 거 즐기고. 예. 또 연애도요. 한 번 두 번에서 다 결혼하면 그 결혼은 잘 안 되더라고. 맞아. 여러 사람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뭐 1년 연애 갖고 그 사람 다 파악 안 되거든. 그렇죠. 파악도 좀 하고.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결혼 전에 살아보는 거 찬성합니다. 혼전 동거. 네. 한 지금- 6개월 정도 살아봐야. 지금 둘째가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둘째가 이제 아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지 인생 나는 자식 인생에 타치 안 합니다. 동거할 수 있게 타치 안 한다니까. 보증금이랑 월세 좀 줘. 그건 안 되지. 타치 안 한 대신에 내 거는 건들지 마. 경제적인 너의 삶은 독립까지 해라. 존중하나 나의 돈은 건드리지 마라. 그럼 네가 벌어서 가. 혼전 동거를 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럼 타치. 세작 형님 딱 아니 들어와서 그런 건 타치 안 한다니까. 나랑 같이 중랑구에 사장 산다. 오빠 들어와. 타치 안 해. 아,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했잖아. 후회해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걸 왜 부모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 그거는. 사실 이런 부모는 멋있는 부모예요. 그쵸 멋있다. 냉정하게. 나는 내 자식한테 못 그럴 것 그죠? 같아가지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너 이러라고 영유 보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마요. 나중에 그런 말 할까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하게끔 막 키워. 내가 널 대충 키웠다네. 이러면서. 내가 대충 키웠으니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자식 인생, 제일 우리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제일 조금 한심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뭐가 될지 뭘 어떻게 알아? 그걸 지금만 보고 판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분 다 조금 당해보셨나 봐요. 저요? 반대를. 결혼식 자체를 또 꼭 해야 되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개 합쳐서. 그리고 뭐 신혼여행도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비교하고 욕하고 된다고. 그렇죠. 더 무조건 해외로. 유럽 좋잖아 이러면서. 세계 일주 한번 갔다 와. 신혼여행으로 유럽 가고 세계 일정한 100% 돌아와서 이혼합니다. 왜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유럽여행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여행은 갔다 와봐 결과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낭여행으로 갔었는데 오자마자 헤어졌어요. 네?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혼수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있고 하니까 잘못된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근데 이게 과거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아직도 예단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또 그 진짜 결혼식장도 좋은 데서 식사도 비싼 데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시부모님 될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 해가면 괜히 찝찝하고 그러니까요. 가서 트러블 생기면 내가 그때 안 해와서 그런가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다 허례허식 문제야. 안 해와서 그런 거. 그리고 뭐 맞다. 첫 출발할 때 아까 뭐 옷장소 원룸 얘기했지만 또 비교 당하거든. 그렇죠. 어디 살아? 누구는 뭐 몇 평 아파트에 시작했는데 뭐 박누리처럼 박누리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잠실 강남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장실 강남 원룸.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잠실 야 정말 이중적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하여튼 다세대. 잠실 강남에 살려면은 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트럼폴드도 다세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뭐 사실은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식 간소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위 공직자부터 해야 된다. 결혼식.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다 결혼했을 테니까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 축의금 받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구청 같은 데서 해. 그러니까 좋잖아요? 조금 저렴한 데서 축의금 안 받고 하면 축의금 안 얼마나 받고. 좋아요. 서울시청도 30만 원이면 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구청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부터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안타깝네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화려하게 하시죠. 보통. 그렇죠. 뭐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이런 데서 신라 호텔에서 하시고. 어쨌든 뭐 결혼 포기라는 자체가 개인의 기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가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걸 일본을 따라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유행했다 그러면 뭐 3년 뒤에 반드시 한국에서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따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먼저 우리보다 시작됐거든요. 결혼 포기자들 속출하는 거. 그리고 최근 통계 보면 한 20% 정도가 한 번도 연애를 못한 모쏠족. 예. 모태솔로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한번 거품이 훅 빠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파트값 대폭 나가고 네. 그런 게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이 버블이 생겼으니까 네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집값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올 수도 있죠. 2018년 정도 되면 갑자기 그게 빠질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측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저는 좀 빠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시집 가야지. 2, 3년마다 갱신돼요. 그게. 한 2018년 되면 한 2020년 얘기. 아, 오창석의 결혼 계획처럼. 예. 그런 거예요. 이럴 수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방집 값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중심부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중심부에 못 살아서 젊은 층들이 대거 경기도 지역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값 사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 경기도 살고 싶어 해. 직장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서울은 끊임없이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빠져도 서울은 아주 오랫동안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또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아,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한강으로 달려갈지 모르니까.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저는 빠져도 돼요. 그래요? 난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빠져도 돼. 가절 뉴타운. 예? 빠져도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바로 앞에요. 행복주택이 있어요. 반대 안 하잖아. 그런데 목동에 행복주택 건설을 하다가 엄청 못했죠. 반대했죠. 목동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아유, 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란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걸 졸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졸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원래 잘 살고 원래 있는 같이 집 삽시다. 자식이잖아요. 같이 살면 졸부가 아니라 쭉 부였죠. 쭉 부자였으니까. 같이 살면 되지 뭐. 그게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집값이 떨어져도 아니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1억에 샀는데 뭐 1억 5천에 팔아가지고 1억 5천 집값이 올라갔고 내가 5천만 원 이득 챙긴다. 1억에서 샀다면 모를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려고 샀거든. 계속 거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값 떨어져 반으로 떠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살 건데 뭐.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죠. 앞으로 종종 이런 나의 멋있는. 네,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세 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꼭 쳐야 되는 거예요, 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이야. 박수 빨리 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또 같이 못하고 넘어갔던 네. 오동상 많은 분들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동상 코너를 시작으로 야, 방금 제일 잘한다. 잘하죠? 제일 잘한다. 아까 그 지각했는 거 싹 잊었다, 내가. 4부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대표적 사례가 돼버린 이제 리쌍과 우장창창 간의 논란 얘기도 다뤄볼 거고요. 또 사면 초과에 빠진 롯데그룹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박누리의 꼼지락 토크도 네, 화려하게 한번 대미를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오동상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진행해볼게요. 해놓고 해보세요는 뭐예요? 그 오동상은 원래 네네. 청취자의 사연, 고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뭐가 왔어요? 이번에 왔어요? 사연이 없었죠. 라디오 PD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노사연이 왔어요. 우리 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팟빵 게시판에 적기가 곤란하다. 아니 그냥 댓글 메일로 이제 그러면 보내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면 제 개인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네. 제 번호를 알고 계신 분은 제 문자로 주셔도 페북 친구 많아요? 페북 친구 많죠. 얼마나 돼요? 관심이 없네요. 한 5천 명에 팔로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정도 왜 많아요. 이래? 거기 근데 왜 극도에 이러는 조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지만 우리 엄마 아빠 페이스북 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 진짜 잡아낼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해놨어요 지금. 뭐 글을 못 써요 사실은. 예전에 인스타는 안 보세요? 인스타는 좀 안 인스타는 보시는 몰라. 것 같아. 인스타그램은 뭔지 모르시니까. 가끔씩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올릴 수 없는 글들 올려요. 그걸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아니 올릴 수 없는 글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그냥 뭐 해시태그를 막 이상하게 달더라고요. 편안하게 쓰는 거죠.
편안하게 페이스북 있어요. 편안하게 페이스북 있으면 부모님 보시니까. 불편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희한하네. 형님도 아마 부모님이. 야, 우리 부모님은 내 방송 다 들어. 아, 진짜요? 그래. 어... 뭐, 옛날에 그 쌍년 특집 이런 거 다 다 들어, 다. 뭐. 이거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을 잃은 거지.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잃은 거지. 아니, 이럴 수가. 나이 부록 넘은 성인이 자기가 한다는데 그걸 왜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뭐 그래? 범죄에 가까운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사연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오창석 아나운서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아, 자기 얘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난 시간엔 본인이 우리- 직접 사연을 쓰고. 아니, 제 사연 아니었고. 우리 세대상을 닮은 얘기죠. 아, 1회 말씀드렸듯이 결혼 포기자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결혼 포기 인구가 점점 매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인 건수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혼인율, 그러니까 혼인 성공한 그 율이 5.9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요. 네. 자료를 보면 재미난 게 있죠. 2008년부터 혼인율이 뚝 떨어져요. 네. 그렇잖아요. 2008년 언제예요? 이명박이 첫 해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렇죠. 살기가 힘들면 결혼 안 하잖아요. 그쵸. 보수 정권 10년 동안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응? 지표 자체가. 소득 격차가 커지고, 네. 그쵸. 기대지 취급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개돼지는 결혼 안 하고 그냥 개돼지, 번식하니까.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뭐 이민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결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만원은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특히 여성들은 뭐 30살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쵸. 이제 뭐 남자들도 30살 넘으면 노처녀라고, 노총각이라고 했죠. 노처남이. 전혀 노처남 뭡니까? 만 살 서남이 없는 넘어도 건가요? 예전에 윤종신 씨, 윤상 씨 이런 분들이 노총각 뭐 4인방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서 90년대 후반 정도에 네, 네. 그때가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아주 노총각이라고 막 연예가 중계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건데 아주 그 일반적인 현상이 됐었죠. 30대 후반 정도 가야지 뭐 노총각 정도. 그쵸. 여자도 한 30대 중반 정도 돼야 이제 노처녀 소리. 요즘은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 사실 그런 단어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오창석 아나운서는 뭐 지금 당장 결혼할 분이 생긴다면 합니까? 아, 그분이 뭐 나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원룸에서 뭐 제가 가능하다. 사랑을 하고 네. 저희 집 괜찮기 때문에 중랑구 원룸 괜찮기 때문에 뭐가 괜찮아 원룸이. 침대가 커요. 네? 침대가 커. 침대밖에 없잖아. 침대 크죠. 침대가 큽니다. 침대 크고 제가 요리 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독탑이라 뭐. 결혼을 하더라도 네.